대표팀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선수는 아마 박용우일 겁니다. 지켜보는 팬들도 박용우의 기용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 임시 감독이던 김도훈 감독도 클린스만 감독도 그리고 지금의 홍명보 감독도 박용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박용우를 대체할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을까요? 왜 박용우일까요? 먼저 왜 박용우를 택하는지 봐야 됩니다. 정우영이 월드컵 이후로 어느 정도 세대교체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물러나는 모양새가 되었고, 이순민이나 박진섭, 백승호, 김동현, 원두재, 권혁규 같은 선수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먼저 정우영이 키나 체격에서 해외 선수들에 비해 꿀리지 않는 프레임을 가졌고 수비적인 능력에 있어서 주력은 떨어져도 민첩합니다. 더군다나 전진 패스는 좀 약해도 좌우로 찢어주는 킥이나 패스를 가르는 능력이 좋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걸 기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언급한 선수들을 봅시다. 박진섭은 중앙 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능한 자원이지만 현재 소속팀이 전북현대에서 센터백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는 정우영, 박용우보다 탈압박이 더 좋고 볼키핑이 훌륭하지만 수비력은 떨어지고 여전히 6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보다는 8번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현도 수비적인 모습보다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던 선수고, 권혁규도 본래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두재가 가장 근접하지만 원두재는 지시를 해줄 선수가 없으면 수비 판단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이미 울산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죠. 단적으로 박용우가 정우영의 가장 근접한 스타일을 가진 선수라는 게 박용우가 선택받는 이유입니다. 주력은 느리지만 어느 정도 패스기를 읽어서 볼의 흐름을 끊고 압박 대처가 약해서 보조해줄 선수가 없다면 플레이가 힘들어지는 점까지 비슷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박용우는 주위 선수들의 활동량이 보조되어야 하고 정우영은 본인의 활동량이 많아서 볼을 되찾아 운반할 선수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정우영에 이어서 박용우가 선택받은 이유는 1차적으로 수비에게 가는 패스를 방해할 수 있고 후방에서 앞으로 볼을 보내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보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받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대표팀 감독들에게서 현재 박용우의 자리의 덕목은,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의 덕목은 1차적으로 수비, 그 다음 볼을 앞으로 보내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수비만 되는 미드필더들보다 패스도 되는 미드필더로서 사용성이 원두재 같은 선수들보다 박용우가 더 나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수비형 미드필더는 없을까요? 전에 정우영이 계속 욕을 먹을 때 일부 사람들이 정우영이 없으면 그때는 정우영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아쉬움을 표하는 것 중 하나가 수비도 되지만 패스도 되었으면 좋겠고 혼자 압박도 부수고 앞으로 전개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오길 바란다는 점이겠죠. 실제로 한때 딥라인 플레이메이커가 득세하던 시절에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공격을 지휘하던 부스케츠나 피를로, 사비 알론소 같은 선수들을 보면서 그렇게 축구하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팬들도 많았을 겁니다. 만약 그 정도의 급의 탈압박과 전술적인 시야나 탈압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우선적으로 수비가 잘 되는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설 수 있는 후보군을 보자면 앞서 언급된 박진섭, 그리고 대전에서 뛰는 이순민, 강원의 주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 버밍엄 시티의 백승호, 미네스토로 이적한 정우영 같은 선수들도 뛸 수 있고 원두재 선수도 원래 그 자리에서 빚을 봤던 케이스입니다. 이 중에 수비적인 능력이 좋다 싶으면 공격적인 능력이 아쉽고 패스나 전진 드리블 같은 능력이 좋다면 수비적인 부분이 아쉬운 대다수 장단점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선수들이라는 것이죠. 신체적인 조건만 보자면 스코틀랜드에서 뛰는 권혁규나 원두재 같은 선수들도 있지만 권혁규는 원래 공격적인 포지션을 보던 선수가 내려와서 뛰는 상황이고 원두재는 가진 게 가장 박용우, 정우영과 비슷하지만 조직적인 수비를 지시받아야 하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도 잘해야 되는데 패스 능력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리의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 옛날 홍명보를 뺄 수 없어서 포백을 포기하고 쓰리백을 썼고 기성용의 수비 파트너를 찾아가며 기성용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직까지 우리 축구에서 최종 라인에서의 패스 전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수비력을 기본으로 패스 능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선수라는 대전제가 포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멘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중용되는 박용호를 중용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박용호 선수가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르단전에서 황인범이 같이 뛰면서 압박을 풀어주고 볼 운반을 해주면서 역압박을 걸어주자 박용호의 플레이가 정갈해지고 심플해지면서 볼을 끊고 볼을 건네주는 안정적인 플레이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경기에서 박용호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대다수 혼자 수비를 대처하거나 혼자 압박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발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보통 상대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진 게 대부분의 박용호가 실수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박용호 선수 개인과 팀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선수가 중압감에 소심해지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팀을 위해서도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도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들도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숙제이기 때문이죠. 카스트로프가 선발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선수의 대표팀 선발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더불어 현재 주목받고 있는 미드필더들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인 선수들도 사실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명이 눈에 띕니다. 활동량과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현재 상무에서 뛰고 있는 김봉수가 가장 눈에 띄고, 이 선수는 이전에 대표팀에 뽑힌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합 상황에서 승률이 아주 높은 선수라 루즈볼 경쟁으로 경기가 이어질 때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리그2 충남 아산의 2년차 선수인 정마호도 눈에 띄는데 키가 190입니다. 키도 크고 수비력도 좋고 무엇보다 시원시원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세심한 부분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2005년생으로 아직 젊은 데다가 경험이 쌓인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조건과 신체 조건도 굉장히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구의 교육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평균적인 기량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수준도 대체로 올라갔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선수들의 특성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면서 그 선수들이 축구의 트렌드에도 어울리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앞으로는 부족한 선수가 나올 때 그것을 해결할 길도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스냅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